네, 참석자 여러분,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항공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QR코드,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유튜버 더보기에서 직접 링크를 통해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타니슬라오 에소노 양게소모 주 아카오 적도기니 대표부 대표, 적도기니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의장님 양게소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님,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님 팡리오 총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대표단 여러분, 친구 여러분, 동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 1은 코로나19와 항공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 이 세션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주셔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경험을 공유해 주실 것인데요. 지난 8개월 동안 카트 지침을 소개하고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카트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사회에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2020년 3월 9일 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트 지침이 이제 아이케오 이사회에서 그리고 국제 조직에서 승인을 해서 항공산업, 항공 분야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또 특히 사무국의 지지를 얻어서 승인되었고 전략적으로 우선 과제를 선정해서 각 국가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행동 강령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이 복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실용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타격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항공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0개 원칙을 또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보호하는 방법을 조화롭게 하되 하나의 항공팀으로 노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전과 보건을 지키겠다는 원칙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공산업의 신뢰감을 복구하고 항공산업이 부활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카트 지침이 마련됐고 이제 2단계 카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발표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검사, 격리 조치, 위험 평가, 그 다음에 공중보건 통로의 마련, 승객과 대중교통, 그리고 공중,
항공산업 지침들, 기타 등등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정신 건강 문제까지 두루두루 오늘 다룰 것입니다.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우리 항공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케어, 이사회 그리고 아이케어 여러 장치들, 제도들을 이용해서 이 복구 활동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난 7, 8개월 기간 동안 이런 지침을 받았고 각 회원국에게 전달하였고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뭐 격리 조치, 검사 방법, 기타 등등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있고 승객들의 부담도 완화하고 다시 항공 비행을 신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 연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모하마드 라마 국제민간항공기구 운송국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발표자분은 안사 졸단 박사님이시고요. 민간항공보건안전을 위한 협력기구 항공의학부에 계십니다. 세 번째 연사분은 국제항공운송협회 아태 지역 부사장님이신 컨레드 클리포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연사분은 미첼 폭스 이제 국제항공우주산업협회 전략팀 선임 이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사분들을 소개하고 이제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하마드 라마 운송국장님이신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운송국장 그리고 카트 세크레터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5월 달에 운송국장님이 되셨고요. 그 전에 모하마드 라마님께서는 아이케오 중동 사무소, 지역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Prior to join ICAO, 그리고 아이케오에 오시기 전에 국제 내무부 이집트 민간항공청에 계셨고요. 국제부에 계셨고요. 거기서 이제 민간항공 업무를 이집트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케오 이사회에도 계셨고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항공 분야에 30년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 안전이라든지 항공 안전 부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공산업관리 MBA를 갖고 계시고요. 영어, 아랍어에 능통하십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연사분 모하메드 칼리프 파라마를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운송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라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항공관광 회복 전략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측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항공산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한 후로 아이카오는 계속해서 가이던스와 그리고 또한 지원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트라고 하는 이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위원회가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용적인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으로 이후에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가 6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카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10가지 주요 원칙과 11가지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이크오프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 서류, 그러니까 문서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다큐멘트가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한 운항사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단계의 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공보건 분야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단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카트 2단계는 3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이카오 카운슬이 지난달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비가 되었는데요. 기술적 그리고 의료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타파 노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HO와 그리고 또 관련 기관 그리고 또 산업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요, 여러분들께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커뮤니티에게 어떤 것들을 권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리포트가 6월에 나오게 되면서 10가지 주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첫 번째 3가지의 그 권고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권고를 보시면 공공보건 정책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안정에 대한 것이 6, 7, 8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한 경제, 재정적 정책들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 모니터링과 그리고 경험 공유를 아이카오를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1번째 권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다음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다큐멘트가 2단계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요. 3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 카트 리포트의 내용을 또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11번 이후에 또 추가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보시면 항공 안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가들이 정책을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의학 그리고 또한 그 교육 훈련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3월 31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13번 권고를 보시면 검사와 그리고 또한 대응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최전선 관리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사 그리고 또한 초국경적인 리스크 관리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번을 보시면
공공보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그 테이크오프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에 두 번째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6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2단계 카트를 검토한 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테이크오프 가이던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공 운항, 즉 여객과 그리고 화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항,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공공보건 관련 기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리스크 완화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1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련 법이나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한 요구, 그리고 또한 표준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행될 수 있게 저희가 목표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을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나 혹은 관련 당국 그리고 또한 들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 운항사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보건기관과 그리고 항공 관련 기관에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트래커나 혹은 핸들러 기관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떠한 요소와 그리고 또 영역이 추가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오프 가이드라인의 이 두 번째 버전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리스크 완화 정책에도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업적 항공 운항과 관련된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업데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상업 운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예를 들어서 그 개인 보호 장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사용과 관련된 내용 등과 같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캣트 여행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생의 중요성이라든지 마스크나 페이스 커버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는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참고 자료로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항뿐만 아니라 뭐 ATC라든지 혹은 비즈니스 항공 그리고 일반 항공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들이 조화롭게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항공 운항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플랫폼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에 가시면 이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런 접근법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그 지역 내에서 이 새로운 정책을 조화롭게 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트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카트
권고 사항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릭 대시보드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카트 레코멘데이션의 이행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98%에 달하는 국가들이 지금 포컬 포인트로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82% 정도가 1단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45% 정도가 지금 이 채택과 관련해서 리포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또한 또 하나의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카트 레코멘데이션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완전히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시작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장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트와 관련된 그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이행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 7번이고요. 가장 낮은 것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가지의 권고사항은 새롭게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행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더 보건력 있게 지속 가능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팬데믹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력이 중요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경제 재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업계 그리고 산업에서는요, 우리가 이 교훈으로부터 배울 점들을 꼭 배워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적정한 대응책을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카오는 그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트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카트의 의장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관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동료 패널리스트 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ohammed. Well done. 네, 감사합니다. 모하메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어가기 전에 다섯 개 발표를 듣고 이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사 조르단 박사님이신데요. 네, 항공 보건 안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번 발표는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질의응답 세션을 하겠습니다만 질문은 다 마치고 발표를 다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달에 민간 항공 보건 안전을 위한 협력 기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항공의학부 부장님으로 계십니다. 캅스카라고 부르는 이 협력 기구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항공 산업에서의 어떤 보건 안전을 지키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님이시고요. 항공의학 그리고 직업의학 부문에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 항공청의 항공의학부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근무를 하신 후에 2003년도에 민간 항공청을 떠나 개인 자문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까지요. 개인 자문 업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항공사를 합류를 했고요. 2011년도까지 거기에서 재직하셨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다시 항공당국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직업 안전 그리고 항공 안전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의학 박사이시고요. 여러 항공의학 협회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보건기구의 또 자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연사분 조르단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의 항공보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계소모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신가요?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한국에는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지금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정신 건강적으로 우리가 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요, 신체, 정신, 사회적 웰빙을 완전히 갖춘 상태입니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웰빙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이해하고 일상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정신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조금씩은 다 타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다음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공산업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위협들도 대응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그 질병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질병, 결국에는 감염이 되는 그런 위험도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적인 절차, 추가적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공중보건 조치도 지켜야 되고 입국 통제 조치도 강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건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공 승무원들을 보면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떤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요. 난폭한 승객들에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검사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한 또 불안전한 그런 일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도 다시 정상적인 비행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큰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항공 승무원, 항공업 종사자분들도 이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좀 전에 카트 공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테이크오프 지침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테이크오프 지침서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 태스크포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은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인지한 겁니다. 캡스카, 콜트 모두가 다 합심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공 승무원뿐만 아니고 승객들도 역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정신 건강 문제 지키는 것도 역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경감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의 심리적인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중 안전의 균형을 찾아야 되고 독일 사례가 있었죠. 독일에서도 정신 건강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승무원들은요 이제 직업 안정성에 대한 어떤 위험을 느끼고 있고요,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있고 굉장히 크게 의기소침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공 종사자분들에게도 이 정신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자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시를 통해서 이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들, 핵심 원칙과 동료 집단의 지원 원칙들 이런 부분들을 전자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핵심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공 관계자들을 쭉 보면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는 정신건강관리에 기여하는 집단이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조각은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인지하는데 그리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접근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비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인 우리 반응이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심리 사회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민간항공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공 전문 의사분들이라든지 헬스케어 종사자들, 기타 등등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승무원들은요 항공 이제 뭐 의학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요, 검사 받을 수도 없고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없고 직업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강제 휴가를 간다든지 이제 해고를 당한다든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 산업 자체에서도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역시 항공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을 위한 부담 완화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일럿이라든지 항공 승무원들과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른 항공 관계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역시 동료 집단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지 항공 산업에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이제 항공 산업 종사자들에게 이런 도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접 항공 운송 종사자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것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이런 파일로트라든지 승무원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려사항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 같은 경우에도 승객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는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큰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담 완화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옛날에도 승객들이 비행이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는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10배나 그 부담이 커졌거든요.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되죠. 이제 귀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객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적극적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승객들의 어떤 승객을 안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요. 수평축을 보면 이제 건강한 사람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까지 쭉 이렇게 시간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건강하고요. 이제 오른쪽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저희 항공 이제 부문 의사들은 각각의 집단에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 리퍼럴이 돼서 거기에 맞는 치료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상담사까지 만나고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어떤 비이상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어떤 문제점을 치료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승무원이 됐든 간에 매니저가 되었든 간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Fitness to Flight 퍼블리케이션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게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 건강 지키는 것은요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은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 또는 동료 집단 또는 전문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동료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면허를 정지받는다든지 어떤 더 큰 해가 오기 전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동료 지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피어, 동료 집단은 교육을 받은 숙련된 동료분들이 피어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비슷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공감을 잘할 수 있고 자기 상황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동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peer support 프로그램, 동료 집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건강 문제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 이제 상담이라든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 전부 다 동료 집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를 경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상태거든요. 그래서 파일로트 부분들, 승무원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은 또는 뭐 어떤 중독증,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겪고 있다면은
동료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는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 또는 이런 검사를 받았을 때 확진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비행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 선뜻 나오지 못하지만 동료 집단을 통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안전 그리고 공중의 보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공시에서 이런 모든 가이던스와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집단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더 많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벌써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신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내년 한 중반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나왔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받고 이제 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비행을 못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행을 다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뇌신경적인 문제 또는 신경인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폐 또는 심장 문제들도 있습니다. 호흡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 어떻게 점검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ohn.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멋진 발표를 해주시고요. 중요 포인트를 다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는요. 바로 콘라드 클리포드 국제항공운송협회이죠. 아이아타의 아태지역 부사장님이십니다. 콘라드 클리포드 부사장님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태 지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정책은요. 바로 아이아타의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아타 스탠다드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또한 수익 창출 가능한 항공산업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아이아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는 클리포드 부사장님이 항공 분야에서 33년 이상 경험을 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해 오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항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기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또한 여러 지역에서 이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계획에 대해서 기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항 운항에 관련된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클리포드 부사장님은 MBA를 듀란 대학교에서 받으셨고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여러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또 부사장님으로서 여러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자인 클리포드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업의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산업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아타가 아이카오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과도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카트와 캡스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올해가 이 항공산업의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라는 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항공사들이 거의 770억 달러 정도의 펀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지상에 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의 50%에 달하는 국내 시장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항공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시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그저 비용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은 그 항공산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또 항공산업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고 항공산업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신을 내년에 언젠가는 공급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펀딩이 그런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문을 열어서 다시 항공사가 운항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정부가 비용을 항공사에게 부과하기에는 적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이카오와의 상호작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수백 가지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몇 년 동안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17가지의 기술적인 패널 등의 지금 아이카오에서 진행하는 패널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최우선적인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팬데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뭐 2차, 3차 그리고 4차 팬데믹이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다르게 행동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특정히 아이카오 프로세스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빠르게 이 산업이 다시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트와 그리고 캡스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카운셀을 리포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캡스카 카트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테이크오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캡스카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 매뉴얼을 지금 카트 페이즈 2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카트 3단계 그리고 또 한 번의 캡스카 그리고 또한 테스트와 그리고 백신 서티피케이션 등과 관련된 부분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이카오와 진행했었던 상호작용 그리고 또한 특히 카트와 캡스카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카오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힘을 모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기에 발견했었던 그 문제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그 웹사이트를 열어서 이제 국가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팬데믹이 계속해서 1차, 2차 퍼지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가와 그리고 또 업계 관계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공중보건 당국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행하게끔 지원해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테이크오프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캡스카의 경우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인데요. 아이카오와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에는 그 상황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 구성 내용이 그 WHO나 혹은 그 지역 기관들이나 혹은 국가의 또 공중보건 담당 당국들 등과 함께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더 발전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한 격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캡스카를 통해서 좀 더 심플한 그 위생 절차 등에 대해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잘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가 타이트한 데드라인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카트와 캡스카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트 리포트에 보시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이를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권고 사항들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적인 가이드라인인 테이크오프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 위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크루 그리고 화물과 관련된 모듈이 또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래킹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CRRIC에 보시면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1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위생 절차와 그리고 또한 레퍼런스 다큐먼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 트래픽 서비스 유닛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한 장기적인 항공 운항, 그리고 또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트 2단계 보고서가 아이카오 카운슬에서 승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스테이트 레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캡스카의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화물과 관련된 가이던스 등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한 특별한 그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매뉴얼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다양한 층에서 개발을 하고 접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툴을 통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위생에서부터 그 테스트 사용을 하는 점, 예를 들어서 출발 이전에 테스트를 하는 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만약에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출발국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와 캡스카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항공사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조화롭게 국가 간에서 운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190가지의 솔루션들, 즉 190가지의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회원국별로 당연히 또 개별적인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격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의 경우는 충분히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개 문서를 검토해서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폭넓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한 유연성까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물론 여기에 난제가 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는 국가들이 실제로 국경을 여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검사 당국들이 그리고 또 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격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항공 수요가 지금 거의 바닥, 그러니까 제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아타와 그리고 또 총회가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아이아타의 항공사들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사들을 지원해 주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경을 열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백신의 경우는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2021년 하반기가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부유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사지 못한 그런 국가들의 경우는 아직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와 그리고 백신 두 가지 솔루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항공 운항 그 환경 자체를 보면요. 바이오 세이프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정책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 내에서의 확산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지금 뭐 12억 명 정도의 그 여행객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증상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안전한 환경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격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격리를 하게 되면 사실 운영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저 격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나 만약에 한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이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별로 그 질병이 만연하지 않은 국가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저희의 권고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캐빈 안의 환경은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이 국경을 곧 열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용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다시 국경을 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신이나 혹은 검사 결과와 관련된 그 보건에 대한 우리가 표준화된
전 세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0개의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그 보건과 관련된 자격증을 전 세계에서 표준화를 시킨다면은 당연히 이 문제를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화적으로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이아타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테스트 매뉴얼의 이행이고요. 아이카오는 이와 관련된 아이탭이라는 것을 발표가 있는데 저희도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이아타가 또 이행 매뉴얼을 또 함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들이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스탠다드를 백신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캡스카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테스트와 그리고 백신 스테이션과 관련된 스탠다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백신을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테스트가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고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권이 있고 어떤 나라는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제대로 표준화해서 정책을 해야만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아타 트래블 패스 혹은 IT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ITP는 그 국경을 다시 여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백신 프로토콜 등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아타의 협력, 저희 파트너, 저희 동료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미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많은 분들이 코백스에 대해서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로지스틱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백신 보급에 항공 운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 의약품에 대한 CEI라고 하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이 특정한 백신에 대해서 있습니다.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C이죠. 이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가 이런 스탠다드를 통해서 이거를 가능하게끔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회원사들이 함께 그 국경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국경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고자 하는 국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Much, Cliff. 네, 감사합니다. 클리프. 아주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되는데요. 다음 연사분께서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미첼 폭스입니다. 네, 미첼 폭스는 펄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펄두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공 교관으로 또 근무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 항공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항공사 조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anager in airline industry. Mixed joint
미치는요. 또한 그 항공 조종사 경력을 뒤로하고 1991년도에 이카오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케오에서 항행국에서 항행국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전략기획가로 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스키핑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항공우주산업협회에 계신데요. 지금 선임 이사, 전략팀 선임 이사로 계시고요. 몬트리올, 캐나다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케어에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케아로 이제 이직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연사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이 꼭 촉박한데요. 제가 간단 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300여 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항공우주산업협회 국제조정협의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공기 제작사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협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산업협회들의 국제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정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 항공산업협회, 싱가포르 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지금 참관자 자격으로 저희 협회에 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간 항공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제조사, 비행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조사들은요.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광 그리고 운송을 합한 것인데요. 그 여파가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연사분이 얘기를 했지만요. 카트 태스크포스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터졌을 때 면허를 어떻게 이제 갱신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이미 많은 연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트 태스크포스가 조직이 됐고요. 4월달, 5월달 이때쯤 이 항공복구 태스크포스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일을 했습니다. 캡스카도 역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캡스카는 이제 공중보건 위기 대응 협력 프로그램인데 항공산업 종사자분들, 아이케어라든지 각국 정부, 그다음에 산업협회들 분들하고 보건 담당자들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공중보건을 지키고 항공산업에서 항공산업 복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캡스카도요. 일단 카트의 1단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는데요. 6월 달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초기 지침들이 많이 마련되었었죠. 결국 이 지금 코로나19가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항공 운송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제 공항에서 어떻게 살균 작업이라든지 또는 항공 승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지침, 항공 화물 운송 지침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했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항공기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터치 포인트, 모든 비행기 안에 터치 포인트가 전염의 어떤 접점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환경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특히 환기 시스템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종에 따라서 환기 시스템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카트 결과물을 보면 여러 가지 경감 조치들을 이제 여행 중에 시행할 수 있는 경감 조치들도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즉 여객의 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위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객이 여정을 할 때 어떻게 전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모든 접점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뭐 멸균 작업, 살균 작업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버드 의과대학교에서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캐빈 환경이 오히려 리스크가 적습니다. 코로나 전염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의 위험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센터라든지 식당보다 오히려 비행기 캐빈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2단계 결과물을 보면요. 장기화된 규제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국경을 개방할 수 있는, 그래서 항공 운송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들의 주권하에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여행객들을 격리하는 14일간 격리하는 조치들을 국가들이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국제 여행이 사라졌습니다.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국제 여행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벽,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지 항공 여행의 장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격리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카트 태스크포스 그리고 캡스카에서는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가이던스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검사 시행을 통해서 이런 격리 조치를 좀 경감하거나 완화 또는 완전히 제거하자는 취지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국경 간 위험 관리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has been published and is available. 이 매뉴얼은 지금 이제 아이케어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et me talk more specifically.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시행 그리고 국경 간 위험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위험 경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실제 여행 시에도 전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객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중에 전염이 되는 그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전염의 이동을 막아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또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그 전염병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트랜스로케이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되면 검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거나 그 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이제 출발 전 또는 이제 도착 전 또는 이 두 개를 혼합한 형태의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퍼포먼스 기반의 검사를 지금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위험 평가에 기반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전염병 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선 유병률을 봅니다. 질병 부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출발 국가 또는 도착 국가의 각각 유병률을 보고 또 그 외에도 유병률 외에도 양성률, 검사율, 그 다음에 의료시설 수용도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 간에 서로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해서 출발지와 도착지에 이런 비교 분석을 해서 올바른 검사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이 접근 절차는요, 다층적인 접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감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각 국가는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혼합해서 검사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경감 조치를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 간에 서로 위험 평가를 해서 서로 상대적인 위험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유병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양성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그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그 위험이 같은 수준이다 또는 한쪽이 더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에 따라서 그 검사 시행이라든지 이제 그 코로나 그 예방 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시나리오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난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 산업에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의 민감도, 검사 특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요. 민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올바르게 이게 전염병의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고요. 특이도는 질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질병 없는 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진양성, 진음성이 나오는 수치들이고 유병률에 따라서 또 이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앞서 연자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매뉴얼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협력해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각국 정부들이 이제 자기 주권을 행사해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대 이런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어떤 건강 통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격리 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요. 서두에서 협력과 소통이 핵심입니다.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침서 그리고 문서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야타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록도 중요합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검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을 해서 서로의 어떤 그 경감 조치들이라든지 관리 조치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정 개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기록들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팬데믹은 큰 타격을 줬습니다. 항공산업에. 그런데 마지막 팬데믹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도 이런 문제가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은 이런 큰 타격을 우리가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각 국가 간의 산업 간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의장님들, 대표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포인트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발표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하나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경제가 처한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항공산업과 그리고 관련 산업이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몇 년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지금 경제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항공사의 경우에 그리고 관련 산업에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혹시 네, 팍스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Manufacturer standpoint, we've
네, 제조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항공기와 관련된 그 주문이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상황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공 제조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로 역량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콘레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공사들이 지금 이 역량을 가장 많이 받는 곳들이 바로 항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next questions,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석자분께서 올린 질문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질병에 대해서 질병 부담이 있을 텐데요. 아이케어는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국제 표준 같은 거 또는 부속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요? 항공운송국 모하머드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Mr. Chair. I was speaking to myself. 네, 제가 뮤트를 해놓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풀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시적절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사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다뤘거든요. 표준 및 권고안의 SARPS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 대응에 대한 이런 위기 대응에 대한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잖아요. 저희 지난 여름에. 그래서 가동 중입니다. 아이케오에서. 그래서 아이케오 태스크 포스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단기적인 접근, 장기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이런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관련 보건, 특히 부속서 9번을 더 업데이트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표준 권고안을 채택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희 카트 태스크포스는 계속해서 일을 할 거고요. 다음 총회에 그 결과물을 또 한번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각국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UNWGO라든지 기타 등등 유엔 기구들과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관국도 많습니다. 산업 측에서 ICA, IATA라든지 기타 등등 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표준 및 권고안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6도 있습니다. 부속서 6 같은 경우에다 백신을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ARPS를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면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네, 클리포드 부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아타이 예측에 따르면 지금 2024년 이후에 회복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라도 예측을 보았을 때 그 백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국제항공을 2019년 수준으로 올릴 때까지는 2024년이 목표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2021년 중반 정도에 이제 모두 접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예측이 그렇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은 그 원래의 저희 예측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 2024년이 되면 2019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이제 더 질문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한민국 항공정책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회의를 마련해 주시고 당국에서 그다음에 산업협회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협력적인 정신 아래서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의 개념, 뭐 산업뿐만 아니라 ICAO, 뭐 이사회, 그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모두 다 같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기는 정말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기여를 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트 태스크포스, 각국 정부, 산업 그리고 모든 국제 기구들 그리고 UN 전문 기구들 전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로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한 연사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